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처음 써보는 글이라서 편하게 쓰겠습니다.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심정으로 두서없이 썼습니다. 편의상 전 남편을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가서 졸업할 때쯤 임신을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 종강 전에 상견례를 마쳤는데 종강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뒀으니 임신은 별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유산기 때문에 유산 방지제를 계속 사용하며 주사를 맞다가 결국 2번이나 입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의 하열과 자궁 주변에 피가 고여 있다며 입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웨딩 촬영 전날 양수가 터졌고 촬영 당일날 하혈을 했습니다. 양수 양이 애매해서 양수인지 몰랐습니다. 급한 대로 근처 병원을 갔는데 하혈이 심해서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원하고 웨딩 촬영 위약금도 물어냈고요. 그렇게 아기도 지키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쯤이 5,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임신 초기에는 누워만 있었고 중기에도 친정부모님이 계속 걱정하셔서 밖에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하는 만삭사진도 못 찍었다가 막달에 만삭사진 겸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일주일 전 밤새 가진통이 와서 새벽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행을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은 차로 5분, 친정은 차로 10분에서 15분이지만 엄마 품이 그리워서 남편과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기가 크다며 예정일에도 소식이 없으면 바로 다음 날에 유도분만을 하자고 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에 별로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입덧, 배가 무거운 것, 다리가 붓는 것을 제외하면 딱히 없었습니다. 변비도 없었고 잠도 잘 잤고 먹는 것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이 다가오니 맘카페에서 본 유도분만 후기, 유도분만 실패 후 제왕절개 이런 글들을 보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좋아해서 핸드폰에 게임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끄다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 눌렀는지 사용했던 앱들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제 것과 다른 기종이라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그동안 남편이 시옷 매매를 시도해왔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혈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혼가구 맞추러 다녔던 그날 밤 임신기간 내내 아픈 적 없던 저에게 남편이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를 옮겨놓고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지방 출장 갈 때마다 저에게 일이 바쁘다며 연락 못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걸 처음 보는 저도 이놈은 상습범이란 걸 느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본 게 잘못 본 것이라 믿으며 보고 또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거실로 나와서 캡처한 후 제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친정 오빠한테도 보냈습니다. 친정 오빠는 맞다고 했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제 인기척에 남편이 깼고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상함을 느꼈는지 핸드폰을 보더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 걸 처음 보는 저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님을 알고 시혼 매매 시도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놈과는 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자기 위로할 때 이렇게 실제로 시혼 매매 관계자랑 대화하며 사진을 주고받고 그 상황을 상상하며 자기 위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이 100번 맞다고 해도 정상적인 성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쩐지 성욕이 강한 남편이 임신한 후로 손끝 하나 안 건드려서 이상하게 잘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소리를 펼치는 남편에게 장소가 친정이라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아기가 다 들을까봐 꾹꾹 눌렀습니다. 물론 울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날밤을 새고 아침이 됐는데 사위 아침밥 차리러 일어난 친정엄마가 우리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삼시세끼 밥은 꼭 챙겨 먹는 남편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다고 해서였습니다. 삼시기의 밥돌이입니다. 저는 숨도 쉴 수 없어서 엄마한테 털어놓았고 엄마는 기절할 뻔하셨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도 얘기하셨고요. 남편은 출근한다더니 시모한테 가서 다 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의 연애 기간은 6개월에 결혼 준비까지 하면 1년이었는데 시모는 그 기간에도 저희가 싸우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애들이 싸웠는데 어떡할 거냐는 개소리를 시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유지했던 건 제가 남자에 미쳤었기 때문입니다. 연애 때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신은 몰랐다는 말에 믿어줬건만 큰일이 생기니까 지 엄마한테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시가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부는 여행 중으로 시모와 남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무릎 꿇고 우셨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일에 시모가 그러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알게 되신 거 본인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드렸더니 보시다가 못 보시겠다고 하며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얘 안 했다고 하잖니. 큰 집은 절대 알면 안 된다. 그 집 사람들이 남편을 멸시해. 큰 집이 바로 앞인데 잘 살고 많이 배워서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시부모는 시골 사람이고 못 배웠습니다. 무슨 이런 어이없는 집안이 있나 했습니다. 안 하면 다인가요? 이런 짓 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니 그건 그렇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오고 싶었습니다. 시모랑 말이 안 통하며 남편은 무릎 꿇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작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야 할 남편 대신 시모가 더 난리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가는 길에 과일이나 사가자고 마트에 들리자고 합니다. 이때 시모가 돌았나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저는 됐다고 했지만 친정에 처음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굳이 샀습니다. 집에 가보니 친정엄마는 정신이 반쯤 나갔고 아빠는 가게도 제쳐놓고 와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니까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연애 때 실제 시옷 매매를 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회사 회식 날이었는데 회식이 끝나고 저에게는 대리가 안 잡힌다며 여기저기 연락해보느라 나중에 연락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시간에 시옷 매매를 했습니다. 카드 내역서랑 모텔 출입이 확인됐고 그 사실도 부모님께 알리는 겁니다. 시모는 뭐가 당당한지 고귀한 척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내일 출산 예정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같이 살라고도 못하고 이혼하라고도 못하셨고요. 친정 부모님은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부모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가족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사자인 나는 그제서야 울음이 터져나왔고 소리 지르며 아기 낳을 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울며 잘못했다고 했지만 지가 잘못해놓고 지 엄마 뒤에 숨었던 그놈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눈물이었고 그놈은 빨리 이 상황을 만회하고 싶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어찌저찌 부모님의 설득과 이모의 설득으로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빠 없는 아이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유도분만을 이틀 하다가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유도분만 이틀 전에 그 일이 터져서 총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진진통이 왔을 때 견디질 못했습니다. 진진통이 온 상태로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아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아이의 모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고 계시는데 시모는 옆에서 애기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안 돼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말은 못했지만 다 봤고 다 기억합니다. 그날 시부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인데 일찍 왔음에도 술 마시느라 병원에 와보지도 않아서 친정 부모님이 화가 나셨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출산 다음날 시부가 와서 결혼 전엔 남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했고 결혼 후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혼낸 것도 안 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부드럽게 말했거든요. 정말 이 집안은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고 그때부터 정말 시부모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금세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걷게 하는데 못 걷는다고 보면 됩니다. 아기를 보러 2분 갈 거리를 1시간을 갔습니다. 자꾸 걸어야 빨리 회복된다고 해서 화장실도 자주 가려고 했고, 아기 면회 시간은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잠만 쳐 자고 식사 시간만 더럽게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나한테 미안한 거 맞냐고,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무가 산후조리원 비용은 남들 보니 시가에서 해준다며 제 통장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조리원 비용을 준비해놨던 상태였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라서 돈이 들어온 거 확인하자마자 시모에게 감사하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나중에 알고 저에게 시모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했냐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여차저차 조리원 퇴소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놈은 빨래, 설거지,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친정엄마가 다 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훈일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저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얘기했고 남편도 알았다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기한테 미안하지만 모유 수유보다 제가 먼저 뛰어내릴 것 같아서 우울증 약을 먹게 되었고,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우울증 약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개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부모를 미워하니 그게 느껴졌나 봅니다. 시부가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는 중요하지 않고 손주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를 하며 저를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식 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결혼식 4일 전에 시부가 술을 마시고 시호추행을 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제 말에 남편이 불쾌했고 시가에 전달하지 않아서 결혼식 전날까지 울었습니다. 시모는 우울증 약이 필요하면 먹고 앞으로 지 아들은 안 그럴 테니 저만 정신 잘 차리면 된다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친구들과 업소 얘기한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아이 100일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시모가 하는 말은 걔네랑 놀지 마. 그럼 됐지? 해결됐으니 문제없다. 라는 겁니다. 시부모와 친정 부모님을 모셨는데 시부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를 앉히더니 왜 친정 부모님을 부르냐고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못 살겠다고 했더니 시부가 웃길래 왜 웃으시냐고 물었고 시부는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 하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찹니다. 신우가 이런 일을 당해도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는데 주변에서 정말 잘 생각해보라고,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는 없겠냐는 얘기들을 해서 정신과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열심히 먹고 상담도 받으러 다녔지만 아이가 있는 몸이라 온전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 생각하면 이혼은 안 되지 하고 남편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혼매매 얘기하는 게 듣기 싫고 지 부모한테 못되게 굴었으니 오히려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시혼매매 얘기를 했고 남편도 결국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애는 내가 키운다고 하니 양육권, 친권이 다 나에게 있으니 이제 본인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집은 시모가 해주고 저는 혼수를 해갔는데 갑자기 남편 놈이 냉장고는 지가 갖고 싶답니다. 제가 적금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를 놓고 가던지 300만 원을 내놓던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축의금 들어온 것으로 아기 용품을 샀습니다. 근데 시부모와 남편 놈이 저보고 돈도 못 버는 게 흥청망청 쓰고 씀씀이가 해프다고 했습니다. 지 아들은 몇십 주면서 시혼 매매하는 놈인데 말이죠.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딱 걸맞는 소리네요. 저는 아이를 20년 길러야 성인이 되는데 월급을 400만 원 받는 놈이 양육비는 50만 원 주겠답니다. 결국 협의해서 3살 때까지만 산정 기준 표대로 주기로 합의하고 그 후로는 65%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갈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이사하는 날 그놈은 시모의 말에 출근도 안 하고 이사하는 걸 지켜봤고 이사 전날에 돈 되는 물품은 지 차에 다 실어놨습니다.
애기 이유식 블렌더, 쓰레기통까지 전부 말이죠. 결혼할 때 나한테 들어온 축의금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개소리 말랍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제가 쫓겨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이혼서류 제출 후 공증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유리한 내용만 있으니 공증비를 못 내겠다고 하며 저에게 달려들어서 공증센터 책상에 있는 물품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다쳐서 한쪽 손 전체를 깁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못해 책상에 쓰러졌었습니다. 친정집에 우풍이 세서 아기가 감기를 2달째 앓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아기 먼저 살리자 싶어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놈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시모는 시간만 되면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친정집에 있을 때도 말이죠. 제가 울면서 가시라고 나 좀 내버리더라고 했더니 우셨답니다. 왜? 며느리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요. 시모 입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별거 중에 남편 놈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남의 차를 박았답니다. 시모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중심을 못 잡으니 남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거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음주운전을 상습으로 했었고 그러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고 수술도 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없음, 운전 미숙으로 처리시켰다고 합니다. 남편은 음주운전하면 시부모가 나서서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술태백 집안이라서 시부가 남편 술 먹이고 임신 중인 저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연애 때부터 자주 만나던 오빠였는데 남편이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지 부모한테 못되게 굴어서 이혼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전 오빠에게 사실대로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적지만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시가입니다. 친정부모님은 시부모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에게 하는 걸 보니 부모가 저러니 자식이 저러는 거라며 그 동네 가서 다 떠벌리고 다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2번, 1박 2일이지만 아이가 어려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2-3달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옵니다. 저는 그놈 면상 안 보니 좋지만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 돌 때, 크리스마스 때, 새해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아이는 아빠인 줄도 모르는데 올 때마다 아빠 해보라고 시켜서 그럴 때마다 아이가 울어 달래는데 진을 뺍니다. 제 아이는 잘 울며 잘 그칩니다. 그런데 애 아빠 놈이 저럴 때마다 잘 안 그칩니다. 애한테 상처되는 건 아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극대노하셨습니다. 그놈은 올 때마다 연애 때는 제가 사주는 거 아니면 안 입던 메이커 제품, 명품을 두르며 나타났습니다. 근데 태가 안 나서 웃겼습니다. 엄마한테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 짓 한 거고 마음 쓰면 엄마만 힘드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1년 먹었고 정식 상담을 3달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안 괜찮았습니다. 눈이 많이 쏟아지는 날 아이는 눈을 처음 보는 거니 같이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오고 썰매를 타고 눈사람을 만들고 오손도손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약 먹고 상담받으며 무시하려고 노력했던 일들을 이제서야 원래 저런 놈이니까 라고 진심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됐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추가, 아이랑 잘 살고 있는데 면접 교섭권은 지키지 않고 1년에 6번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의 돌,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새해 등 기념일에 10원 한 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날 때면 아빠라고 말해보라고 시켜서 아이가 겁먹어서 웁니다. 처음에는 너무하다 싶었고 빡치지만 지금은 원래 저런 놈이었으니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뭔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이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전처럼 2-3달에 한 번씩 아이를 보러 오는 건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이고 이제 말 트이기 시작했는데 아이와 친해지려면 자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겠다는 말에 이혼할 때 그 한마디에 피말리며 지낸 생각에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지 자식인데 이혼으로 큰 상처를 줬으면 더 이상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상처 주는 행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해 본다고 이 한마디 하고 씹혔습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미리 상의하자는 것인데 지가 듣기 싫으면 일십합니다. 당시 아이 16개월일 때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도 아이 보러 온다고 밖에서 만나자는 인간입니다. 그것도 해가 다 지고 나서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애 아빠라고 아빠 대우 해주려고 했는데 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상처 주지 않는 방법으로 키워보고자 상의 좀 하자고 하면 답도 없고 뭐만 말하면 일십으로 무시를 하니 엿먹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 남편 시부모가 나고 자라고 아직도 살고 있는 곳이 시골입니다. 시골 특성상 폐쇄적이고 소문이 빨라요. 동네에 현수막을 걸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망신시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회사에도 알리고 싶은데 양육비 안 줄까봐 좀 걱정이네요. 동네에도 회사에도 또 다른 방법도 괜찮으니까 그놈이 타격받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쉬운 매매 시인한 카톡 내용과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전 남편은 양육비는 줍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양육비만 받고 애는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애 아빠는 양육비 주는 값으로 애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80만 원 정도 받고 새 돌 때까지만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만 된다면 양육비 안 주고 애도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아팠어서 새 돌 때까지는 곁을 지켜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서 그럼 애한테 애매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행동을 분명히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보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3개월 동안 받았던 심리상담과 법원에서의 상담에서 아이와 아빠 사이에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차마 그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한테 미련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이 아빠로서 아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란다는 게 제 욕심일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엄마 얘기입니다. 이번에 웃기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요. 일단 저는 27살이고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적 모임 금지가 되어 있고 저희 가족들만 5명이고 시골 내려가면 5명 이상이라 금지 대상이어서 저희 가족은 안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저희 병원은 설날에 타 지역 이동하면 개인 사비로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선별진료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개인 연차 쓰고 쉬라고 했어요. 사실 엄마 아빠도 가기 싫어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잘 됐다 싶어서 안 내려가는 거기도 해요. 저도 할머니가 싫어서 혹시 시골 갈까봐 설날에 휴일 근로 신청해 놓기도 했고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번 설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재활병원에서 일해서 오다 가다 감염되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고 재활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감염돼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며느리만 오라네요. 자기 밥 누가 해주냐고 설에 누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싶다고요. 저희 다 어이없어 했죠. 솔직한 말로 엄마가 오다 가다 기차 안에서 감염돼서 저한테 옮기면 제가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옮기는 거고 더 어이없는 건 자기 딸들 아들 놔두고 왜 저희 엄마한테만 그러는 건지 어이없었죠. 저희 아빠는 1남 4녀 중 장남입니다. 엄마가 그 말 듣고 어이없어서 일단 끊고 큰고모한테 전화해서 이번 설에 각 가족당 대표 1명씩만 설에 가서 하루 자고 오자고 하니까 큰고모가 자기네 가족 바쁘다고 싫다고 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빵집 하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는 회사원들밖에 없어서 설날에 바쁘지도 않을 텐데 사촌 오빠, 언니 모두 백수인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자기네들 빵집 바빠서 추석에 못 오겠다고 해놓고 여행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어머니 설에 혼자 두기 죄송해서 5가족 중에 1명씩 대표 정해서 자고 오자고 하니까 형님이 바쁘다고 싫다고 했네요. 이러니까 할머니 말이 최고였어요. 왜 바쁜 자기 딸한테 그러냐. 출가 외인인데 왜 들쑤시고 그러냐.
자기는 며느리만 오면 된다 시전하시네요. 그래서 엄마가 저는 어머니 아들 딸이 아니고 아들 딸들도 안 간다는데 왜 제가 가야 하냐. 그리고 요즘 출가 외인 따지는 시대가 어딨냐.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없다 하니까 할머니가 그럼 난 요즘 세상 안 살란다 하고 끊어버렸네요. 요즘 세상 안 사신다는데 몇 자리라도 알아볼까 봐요. 제가 엄마한테 그냥 계속 제 핑계대라고 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빠도 할머니 싫긴 한데 자기 엄마니까 좀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매일 설날 추석 때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대하는 행동 보면서 언니와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저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너무 싫어서요. 추가 댓글들 반응을 보니 역시 저만 화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언에 힘입어 한 가지 썰을 더 풀어보자면 아빠가 회사 특성상 광주에 발령받아서 아빠랑 엄마랑 광주 가서 회사에서 내주신 사택에서 둘이 사셨어요. 하필 할머니도 광주에 사는 바람에 할머니가 뭐하러 사택에서 사냐. 자기네 집도 넓은데 편하게 자기 집에서 살아라 라고 시전하셨죠. 사택은 둘이서 40평짜리 집을 회사에서 내주고 할머니 집은 16평인데 편할 리가요. 아빠는 편하겠지만 엄마는 지옥이겠죠. 아빠가 거절하셨더니 저희 엄마 욕하면서 왜 며느리가 싫다디? 네가 돈 다 벌어주는데 그런 것도 가장이 결정 못하면 거기 떼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아니요 집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집이랑 회사와 멀어서 싫어요 라고 해서 일단락 되긴 했는데 광주에서 사는 2년 동안 주말마다 세탁기 고장났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불려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2주 전에 서울로 다시 발령받으면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 광주 떠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에 인사드리러 갔대요. 그랬더니 쿰척쿰척 울면서 자기 이제 적적해서 어찌 사냐 하니까 아빠가 자기만 아들이냐고 딸들도 있는데 걔네도 오겠죠 하면서 설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올 것 같다고 하니 쿰척쿰척 울면서 그래 니네 다 오지 마라 딸년이고 아들놈이고 코로나라서 다 안 온다 하냐 코로나로 떠나기 전에 화병 나서 떠나겠다 하니까 엄마가 냉수라도 떠다 드릴까요? 했대요. 끝까지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오시란 말은 안 했죠. 엄마도 아빠도 저희 집에 설 지내러 할머니 오시는 건 지옥이니까요. 할머니 집에 설 지내러 가면 이틀 동안만 지옥이지만 저희 집에 모시는 건 설 내내 할머니 갈 때까지 지옥이니까요. 그렇게 서울로 오는 길에 아빠가 막내 고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옆에 엄마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할머니가 막내 고모한테 이른 모양이었어요. 끝까지 자기네 집에 오란 말을 안 한다고요. 보통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며느리가 자기네 집에 오란 말 절대 안 한다 라고 이르면 딸들은 보통 엄마 우리 집에 와 이번 설엔 우리 집에서 보내자 이게 정상 아닌가요? 막내 고모가 대뜸 저희 아빠더러 새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말이라도 저희 집에서 보내라고 하지 그랬냐고 이랬대요. 진짜 고모들도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맞다 저희 아빠 욕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더 해주세요. 저도 아빠 이해 못해요. 근데 이게 현실 같네요. 자기도 이런 엄마가 싫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예요. 할머니가 노답처럼 나와도 아빠가 답답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엄마가 전화기 뺏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결국 나쁜 사람은 저희 엄마죠. 근데 이번 상황은 아빠도 할머니 집 가기 싫어서 자기도 회사에서 타 지역 이동하지 말랬다라고 저 따라서 그렇게 말했다가 할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한 거라 전화 끊고 나서 엄마한테 아빠 두들겨 맞았어요. 뭐 결론적으로 결국엔 막내 고모만 할머니 집에 가서 보내기로 했네요. 할머니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한테는 출가 외인 시전하면서 엄마만 부려먹으려고 하지. 아빠는 엄마 괴롭히고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고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딸이란 이유로 아빠랑 차별받아서 대학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 당연히 자기 엄마 싫어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월급을 많이 받진 않지만 전문직이고 대학교 졸업장 마르기도 전에 취직했어요. 언니도 교사라 절대 잘릴 일이 없고요. 사촌 오빠들은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요. 죄다 30대 중반 되도록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설날에 용돈 드리면 아빠는 자기 필요 없다고 이 돈 할머니 드리래서 그러기 싫다고 아빠한텐 용돈 주고 싶지만 할머니한텐 주기 싫다 하다가 그냥 저 주면서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그 돈 그대로 사촌 오빠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할머니한테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제 직업이 작업 치료사라 환자들이랑 접촉이 많은데 할머니가 남자난 쭈물떡거리는 직업 뭐가 좋다고 했냐고 망언 시전했네요. 저 솔직히 지잡되긴 해도 결국엔 먼저 취업하고 돈 벌고 있어서 제가 더 승자라고 생각해요. 저 대학 붙었다고 했을 때 그딴 곳 뭐하러 가냐 하고 주변 친구분들께 저 연세대 붙었다고 거짓말 치신 분이에요. 저희 언니는 경인교대 붙었는데 고려대 붙었다고 뻥친 사람이고요. 돌아가시면 만세 삼창 부를 기세예요. 뭐 썰이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전 늙어서 그런 할머니 되고 싶지 않아서 애도 안 낳으려고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저는 2년 전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구애로 인해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간도 시간이고 나이도 남자친구 32, 저 31살이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누가 먼저 꺼낼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상견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일산에서 거주하시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대전에서 거주하시는데 저희 둘 다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대전으로 오시겠다 하셔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만나기 전 저희 부모님께서 구체적으로 상견례 때 집, 혼수, 예물, 예단 등 결혼식 비용을 상의를 하시려고 오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단 1원도 도와줄 수 없으니 알아서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빨리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모아둔 돈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한다면 제가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아버지 도움으로 받는 대략 4, 5천 혼수 비용으로 생각하고 상견례 때 말씀드리려 했었는데요. 상견례 전에 남자친구 부모님 입장을 듣고 저희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될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대전까지 오셨다가 정말 난리가 날까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좀 욱하시거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둘이 알아서 무조건 싹 다 대출받아서 진행해라 라는 마인드이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자식들 새 출발하는데 싹 다 빚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라는 마인드이셔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수술 2번, 위암수술까지 하셔서 몸도 안 좋으신데 외동딸 결혼시키겠다고 대전까지 상견례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하는 거지 뭐 라는 입장이시고 남자친구의 누나의 남편 보고도 너네도 와야지 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조건 싹 다 대출받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하실 거였으면 전 그 상견례 자리가 상상도 안 가요. 그 뒤로 남자친구랑 상의 끝에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여 어머니 아버지께 저희가 아직 부족하여 서로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준비가 다시 잘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더러 이해가 가지 않는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왜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 자존심 상할까봐 꾹꾹 참았지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순수하게 모아둔 돈이 많진 않지만 2천 정도 있고 오빠는 300만 원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얻을 돈이라도 미천 깔고 가시길 원하는데 요새 중소기업 대출 받으려고 해도 100% 해주는 곳 찾기 어렵고 계약금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모아서 차라리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옆에서 오빠 누나가 계약금은 네가 내면 되겠네, 네가 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남자친구는 입 꾹 다물고 있고요. 꼭 제가 죄인이 된 기분 마냥 남자친구 집에서 둘러싸여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멘탈이 나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제가 그냥 돈이라도 엄청 많았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할까.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이라고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계약금을 걸고 집을 구했다 해도 결혼식 비용, 집에 들어갈 혼수 등 이런 건 또 따로 대출받으면
그 대출 이자는 다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지. 그 뒤로도 오빠한테 결혼 얘기는 어떻게 되었냐, 아직도 결혼을 바로 안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셨다 하세요. 아니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셨다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고 새 보금자리를 갖고 시작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얻은 보증금 300에 30짜리 이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라뇨.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고 몇 달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사소한 모든 것들, 기념일을 다 챙겨주는 저에 대한 그런 끈질긴 구애에도 거절하다 3개월 내내 아침마다 저희 집 문 앞에 아침거리를 걸어두고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지하철이 위험하다며 본인 차로 출퇴근을 해주던, 아껴주던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헌신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남자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만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스킨십은 한 달에 2번 할까 말까이고 그것도 제가 먼저 하자고 해야만 해요. 평소에 가벼운 포옹, 뽀뽀 안 해요. 가끔은 이게 연인이 맞는 건지 생각해요.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제 내가 싫으냐고 물었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제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162에 49kg입니다. 변해버린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만약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신혼이라는 게 있을까?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 살짝 삐끗하신 관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큰 고민입니다. 댓글 하나씩 꼭 조언 부탁드려요. 남자친구랑 같이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중이에요. 아직 남자친구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예요. 남자친구에겐 추가글까지 작성하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보여주고 싶어요. 진심 어린 조언 댓글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동거를 왜 했냐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자친구가 아침 저녁 출퇴근을 시켜주는 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몇 번씩 저희 집에서 자고 같이 출근하던 게 같이 살게 되었어요. 월세를 반반 내자라는 개념으로 시작하다 남자친구의 총 자산도 알게 되었고요. 왜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등신같이 그러고 있냐라는 것도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저희 어머니께선 그래도 제 남자친구가 순한 건지 맹추인 건지 도박하고 음주가무하는 사람보다 속 안 썩일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런 점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 2분 다 아버지 나이가 많고 몸도 아프시고 제가 외동이라 빨리 결혼을 원하세요. 참고로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했는데 도박까지 손댄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일산 본가에 집이 2채가 있으신데요. 오죽하면 자리 잡힐 때까지 일산집에서 자리 잡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 말은 모르는 말이고 저랑 오빠만 알고요. 남자친구 직업은 인터넷 수리기사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그건 싫대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론 남자친구도 정말 결혼이 간절하면 이 제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하고 정말 순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남자친구는 무념무상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인 건지 미칠 것 같아서 윽박 지르듯이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자고, 내 나이 29살에 너 만나서 결혼할 마음도 없이 생각 없이 나 만났냐고, 애초부터 장난으로 시작할 거면 하지 말라고 계속 들이대도 밀치지 않았냐, 내 지난 시간들 어떡할 거냐, 이러려고 나 만났냐 했더니 정말 결혼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다짐을 볼 때마다 그래, 처음 만날 때처럼 똑같이 우리의 기념일, 내가 먹고 싶다는 거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거 챙겨주는 모습 등 완벽하게 돌이킬 순 없겠지만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서로 노력하고 아끼고 모으고 하면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겠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없이 시작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가정 꾸려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오빠 컴퓨터가 켜져 있고 PC 카톡이 켜져 있는 채로 오빠가 잠이 들었고, 오빠 컴퓨터를 꺼야지 하려다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빠의 누나랑 나눈 카톡을 봐버렸어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 저희가 아직 부족해서 돈을 좀 더 모아 양가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한다고 말씀드린다던 날, 남자친구 누나께서 계약금 2천 네가 내 라고 하던 날 남자친구에게 야, 너는 네 여자친구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냐?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엄마 아빠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라고 왔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 오빠와 동해로 바람 쐬러 다녀온 날 오빠의 어머니에게 온 카톡은 악착같이 돈 버신다더니 동해로 쳐 놀러 가셨네요 라는 카톡도 있었습니다. 제 인스타를 누나가 보시고 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쏘아붙인 게 뭘까요? 양가 합의가 안 되니 차라리 도움 안 받고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남자친구 카톡을 동의 없이 본 건 잘못했지만 너무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내 편은 지금 오빠밖에 없는데 왜 누나가 저렇게 보낸 카톡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냐? 내가 쏘아붙인 거냐?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결혼을 하라 하시니까 우리 상의하에 서로 돈 모아서 차라리 도움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냐 했더니 본인은 양쪽 입장이 이해가 간대요. 목구멍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이제 누구 말이 옳은 건지도 판단이 안 돼서 이렇게라도 도움을 구해요. 정신 차려야겠죠. 두 번째 추가. 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해요. 댓글 하나하나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300밖에 없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뭘 했느냐, 직장에 다닌 지 4년이나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만나기 전까지 결혼 생각도 없었고 굳이 돈 모을 일도 없었고 모아둔 돈은 900인가 있었는데 차 사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은행 쪽 일을 하다 보니 오빠 소비 패턴을 보고 적금이 하나도 없길래 돈 관리를 해줬어요. 세후 월급 260 정도 나오면 보험료, 차 할부, 카드값 대략 90만 원 정도 나가고 기름값은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점심만 사 먹으니 남자친구 한 달 용돈 40만 원, 한 달 적금 60만 원, 한 달 적금 15만 원, 공동 생활비 20만 원, 월세 반반해서 15만 원, 각종 공과금 10만 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되다 보니 그나마 모인 게 375만 원입니다. 근데 75만 원은 차 보험료 낼 거라 없는 셈 치고 있어요. 만난 기간이 있어 그 전부터 관리해줬지만 잠깐 헤어진 사이에 오빠가 돈 관리 알아서 해라 했더니 적금 다 해지하고 컴퓨터 부품 사고, 물론 아직까지도 못 받은 돈이지만 어머니 아버지 100만 원 빌려드리고 그 전에 모았던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증발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다시 만나면서 5, 6개월 정도 모은 게 저 정도예요. 오빠의 누나분께서 저더러 너 네 하는 걸 보고 저도 오빠한테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내 입으로 이게 아니란 걸 말해줘야 알겠냐고, 누나한테 한 소리 해주던가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말 안 해도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드냐 말한 적도 있지만 그냥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빠네 부모님네 방문했을 때 전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오빠의 누나 남편을 부를 때 매제라고 부르라고 하셨으면서요. 오빠에게 만약 이렇게라도 결혼한다면 양가 도움 없이 하자. 근데 우리 부모님께선 나 이러고 사는 걸 못 보셔서 분명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거다. 나한테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말아라.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없다 했더니 그건 좀 아니지 랍니다. 전 뭘 더 바란 걸까요? 저 바보 등신 맞나 봐요. 댓글 중 남자친구가 얼굴이 되냐, 밤기술이 좋아서 그러냐 하시는데 제 남자친구는 얼굴은 특별하지도 능력이 좋지도 그렇다고 밤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이 뭔지 처음에 아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준 사람이라 그 모습을 잊지 못해 변할 수 있겠지. 내가 더 열심히 벌고 아끼고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지금은 저한테 상처 주지만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쫓기듯 난 빨리 결혼해야 돼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작은 기대감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어쩌면 다른 말을 듣고 싶었던 제 멍청한 작은 바램 미련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저 혼자 직장 때문에 타지에 와서 이런 고민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말하려 해도 절 흉대게 하는 일 같고,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자괴감 들 것 같았는데 이렇게나마 조언을 들으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링크를 남자친구에게 보내서 댓글들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한번 읽어보라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도 어떻게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간단 말을 할 수가 있는지를요. 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혼이란 숙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작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하신 분들이 있나 궁금해서요. 예전에도 누가 알아볼까봐 몇 번 글을 썼다 지웠는데 이번엔 정말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댓글 기다려 보려고요. 결혼 3년 차에 30대 중반 동갑 부부입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여기서 살라고 하셨는데 집 자체는 시부모님 명의라 해주셨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집 크기, 가격 맞춰서 혼수해갔고요. 사실 혼술할 것도 없이 그냥 집 안에 들어가는 거 전부 맞춰갔다 이 정도입니다. 친정에서는 받은 거 없어요. 전부 제가 모은 돈이에요. 집은 당연히 시부모님 댁, 남편 직장과 가깝고, 저는 결혼 후 왕복 5시간 정도 되는 직장을 출퇴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달 후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남편보다도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참고로 직장 다닐 때도 남편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생활비는 둘이 계속 반반하고 각자 사비 털어서 저는 시댁에, 남편은 친정에 보낼 거 있으면 보내는 걸로 합의했어요. 근데 시댁에 훨씬 자주 가고 제가 시댁에 많은 돈을 용돈이나 선물로 쓰는 거에 비해 남편은 저희 집에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 생신에야 겨우 아 맞다 뭐 보내지? 라며 저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입금만 할 테니 저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요. 저는 수시로 맛있는 거 있으면 시댁에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참 지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집안일은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밥은 제가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합니다. 장보기도 제가 하고 청소도 거실 내는 거 있으면 제가 하며 옷장 정리나 대청소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나 저녁 먹고 치우는 건 남편이 해요. 대신 심부름이나 뭐 사다 달라 이런 거는 군말 없이 남편이 하고요. 남편이 뭘 시키면 잘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 번 시켜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알려줘야 하며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진절머리 나서 보통은 제가 해요. 쓰레기 내다 버리는 것도 내다 버리라고 말해줘야 버려요. 안 그러면 현관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안 버려요. 제가 집안일 뭐뭐를 했다고 해도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남편은 작은 거 하나 해도 제가 알려주고 칭찬해줘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이렇게 나와 사는 것은 처음인데 왜 남편의 처음만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정말 왕복 5시간 경기도 끝에서 서울 끝자락으로 대중교통 출퇴근을 하면서 퇴근하고서 장도 보고 집에 와서 저녁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위로랍시고 늘 힘들면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도 너무 싫었어요. 그럼 누가 해? 차라리 언제는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말이죠.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을 순 없고 집안 청소도 매일 미룰 순 없는데 그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 꾸역꾸역 하는 건데 마치 너가 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가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죠. 왜 자기가 한다는 선택지는 없는지 궁금했어요.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집에 오면 거의 10시, 11시예요. 한 몸 씻고 누이기도 힘들고 회사에서 시달린 것도 너무 힘들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집에 와서 남편이 먹고 나서 덜 치워놓은 배달음식 용기나 식탁에 튀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대면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결혼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야근이니까 먼저 먹어라고 해서 먼저 먹었다고 해도 제가 먹을 것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깨끗하게 정리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집에서 일 시작한 후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제가 집안 청소며 뭐며 전부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제가 군말 없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개놓고 밥도 남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지어놓고 설거지도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게 냄비 같은 건 미리 다 치워놓고 하거든요. 때로는 남편이 야근하고 오거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설거지도 뒷정리도 전부 제가 하고 남편한테는 얼른 씻고 쉬라고 해주죠. 근데 그러면 적어도 고맙다고는 할 줄 알았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제 딴에는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평일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큼 큰 배려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바쁜 날이 있고 매일 그렇게 할 순 없죠. 그래서 집안일에 공백이 생기고 화장실에 수건이 몇 개 안 남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알아서 세탁기에 빨래라도 넣어주면 안 되나요? 빨래통에 빨래가 쌓아지는 걸 보기만 하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니는 걸 그냥 밟고 다니고 침대 위에 이불은 삐뚤어진 채로 널브러져 있는데 그 위에 그대로 드러눕고 계속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집안일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고 왜 맨날 나만 신경 쓰냐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자기가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죠. 그럼 누가 하냐고요, 누가. 그 누가에 대한 대답은 쏙 빠진 채로 도돌이표 같은 대화만 이어져요. 어느 날은 정말 바빠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온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해요. 이런 날은 진짜 화장실도 거의 안 가고 쫓기듯 일하는 거거든요. 점심도 거르고요. 그럼 보통 아내가 일을 하니까 집중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던가 혹은 청소를 하던가 밀린 빨래를 처리하던가 아니면 그냥 절 냅두면 될 일인데도 제 옆자리에 앉아서 오늘 자기가 겪은 일을 주절주절 이야기해요.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영상을 봤다고요. 너무 짜증이 치솟아서 나 잠깐만 집중 좀 할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엄청 시무룩해져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만지고 놀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에게 섭섭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생활의 불편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늘 억울하대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너무 불만이 많대요. 저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불편하게 느꼈다고 하는데도 매번 왜 본인의 최선과 억울함을 강조하는가? 나는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요구했는지, 나는 내가 배려해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감사를 원할 뿐. 이걸 너한테 다 해달라고 했느냐? 너 보고 책임지라고 했냐? 네가 하기로 한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째서 최선과 노력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등 이하 생략합니다.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 남편에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았지만
시댁도 저의 이혼 생각에 한몫 단단히 보태고 있죠. 시자인데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대충 요약하자면 딸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며느리 들어오자마자 없었던 제사와 김장 일정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이고, 며느리가 얼마를 써서 뭘 해오든 말든 매번 고맙다는 말하기가 어려우셔서 대놓고 마음에 안 드는 티 팍팍 내시고, 어쩌다 뭐가 괜찮은 것 같아서 보내면 다른데 선물하려던 거 우리 준 거 아니냐며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은 대체 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요즘 들어 3년이면 많이 견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고 이대로 커리어를 쌓으면 혼자 돈 모으고 살아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 있어요. 명절 지나고 온갖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이혼 못한다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었는데 결혼하니까 정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백지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시키는 것만 할 거야. 라고 되어버려서 많이 놀랐고, 처음에는 그래도 계속 시켜서 하나씩 바꿔나가야겠다 싶었지만 요즘에는 내가 굳이 누군가를 바꿔서 써야 하나 싶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마자 저는 프로페셔널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야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간극이 참 극복하기 힘든 허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지는 않아요. 남아있긴 하지만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거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기에 저는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혼하는 거겠죠. 추가, 시간 내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공감하고 조언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을 하나씩 읽어보며 새삼 나의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지점들이 모두 작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큰 이유이자 보편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도 말이죠. 워낙 큰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다 보니 제가 굳이 이것을 타인들에게 말해 조언을 얻어야 할까 싶은 것들을 작은 이유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를 하자면 남편과 연애를 꽤나 길게 했어요. 6년 정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늘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본인이 제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전부 알아서 찾아와 연애를 리드했고 야근하는 날에는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와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평일에 제가 힘들어하는 날이면 집 앞까지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어요. 여행도 정말 자주 다녔었는데도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늘 이렇게 나를 위해주는 사람과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미 서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며 지켜봐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걸 시작하니 생활 공간에서의 이 사람은 정말 별로구나. 정말 엄마가 해주는 걸 받아만 본 사람이구나 라는 표가 확 나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는 그토록 자기가 더 해주지 못해 안달나 있던 사람이 집이라는 공간과 결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고 나자마자 굉장히 마음 놓고 안주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랑 1호가 될 수는 없어를 보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경미랑 너랑 똑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늘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남편에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데요. 혼자 너무 독립적인 것 같다고 하네요. 약간 실수가 터져나왔죠. 아마 그 방송을 보신 여성분들은 정경미 씨의 찐한 공감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왜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제 겉옷에 지퍼조차 잠궈주려던 사람이 어쩌다 이처럼 아들처럼 굴며
엄마가 해주던 것을 제가 해주길 바라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게 실제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러는 것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게 맞춰주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 마음 약해지는 걸 아니까. 그렇기에 저는 서서히 이혼을 준비하려고 해요. 집안일도 좀 내려놓고 제 일에 집중하면서요. 몇 달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정 부모님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신변 정리가 되면 그때 이혼을 입 밖으로 내려고요.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길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